자, 간다. 근데 그 뭐야? 그거 할 게 있어요? 그거 수행 평가? 아, 할 거 없어요. 쌤 수행 평가 한다고 뭐야? 어? 뭐야 안 온다는데 오늘? 어? 수행 평가 자평소 아니에요. 자평소 쌤은 오늘 뭐 수학도 안 느끼를 써요. 안 하는데. 그래요? 네. 뭐 놀러 간 거 아니에요? 쌤 그냥 눈다고 그냥 안 오는 거 같은데요. 그렇구나. 근데 알았어요. 있잖아요. 겁나 모순적인 거는 오늘 영어 학원 왔어요. 영어 선생님 좋아하나 보죠. 쌤 오늘 저랑 논다 해놓고 네. 1시에 일어나가지고 안 왔어요. 쌤이? 뭐 늦게 빨리 일어나서도 어차피 수학은 안 올 거였네. 근데 계속 그냥 영어니까 잘 쳤던데. 영어? 영어 잘 치면 쌤이 영어는 좋아하나 보네요. 별로 그냥 잘 쳤는데. 자, 갑니다. 다른 걸 잘 치면 더 이게 수학 줬어. 이합 40명이래. 자, 빛이라고 하는 걸 이제 영역별로 조금 고에너지. 그러니까 요 부분 보시면 내가 왼쪽으로 그린 거는 에너지가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요쪽으로 갈수록. 그럼 이제 반대쪽으로 가면 에너지는 작아지는 건데 왜 그래? 난 농구 문장이 떠가지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고에너지 빛부터 아주 약한 빛까지 이렇게 쭉 한번 그 뭐냐면 표기를 해보고 물질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빛과 물질의 상호작용이 양자역학에서 이 뭐냐 빠질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거 조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할 수 있는 빛 에너지 중에서 가장 강력한 빛을 뭐라고 하죠? 빛이? 기파 네, 빛이요? 빛. 아 쌤아 빛이 이러네. 빛이가 뭐예요? 도현아 그게 뭐야? 독일 핸드볼 선수 자, 생각할 수 있는 빛 에너지 중에서 가장 강력한 빛 에너지를 뭐라고 해요? 뭐라고요? 원홍? 빛이요? 아, 몰라요? 에너지 뭐라고 다시. 뭔가 생각 가장 강력한 빛 에너지를 뭐라고 해요? 마이크로파. 감마. 바로 뭐 아니 전 대단하네. 감마레이죠. 오 뭐야 뭐야 감마레이. 아니 맞춰도 돼 대단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왜? 왜? 틀렸습니다. 그래. 어허. 자, 감마레이. 자, 감마레이는 언제 출입하는 에너지예요? 헐크. 어? 아. 아. 자, 감마레이는 바로 이겁니다. 핵반응 시 출입하는 빛 에너지를 감마레이라고 합니다. 자, 핵반응은 두 가지가 있죠. 뭐하고 뭐? 핵융합하고 핵분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핵반응을 하거나 핵융합을 할 때 빛 에너지가 출입할 수 있는데 그런 녀석을 감마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핵융합은 우리가 평소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에너지 핵융합은 어디를 보면 바로 일어나요? 태양. 태양이죠. 우리 해 보면 거기서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근처에서 핵 분열이 일어나는 건 바로 핵발전소죠. 핵발전소. 핵폭탄도 맞습니다만 핵폭탄을 직접 보긴 좀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는 핵발전소에서 핵 분열이 일어나죠. 동현이 핵부터 맞아봤다는데요. 네, 자 어쨌건. 네. 내가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그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오 아니 갑자기 슈퍼노바. 네, 슈퍼노바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 저기 내가 긴장가지고. 오. 아씨 이거. 아니. 진짜 제가 수업 좀 듣죠 미안해. 네 진짜. 지환아 미안해. 도현아 자제하자. 뭐라고? 자제하자고. 그런 방금 얘기 안 한다고. 방금 지환이가 도윤이 때릴 뻔했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도윤이가 꼼짝 놀래가지고 지금 방금 막 사과를 하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진짜 저 방금 진짜 살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친절하게 하라고 했죠. 지환이가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저를 그냥 때리고 저에 대한 애정이 없어가지고. 누구나 그렇지 않을까요? 자 어쨌거나 자 그냥 미안해요, 농담이에요. 자 슈퍼노바가 뭐예요? 그 에스파 노래. 슈퍼노바 에스파도. 슈퍼노바. 수 한번 해야 돼
수수수수수퍼노바. 아니 한번 더 줄여야 돼. 이게 뭐야? 수수퍼노바. 천체 현상 중에 초신성 폭발이라고 있죠. 네. 기억나요? 그 별의 일생 중에서 그 블랙홀로 안 가고 뻥 하고 터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만 지구과학관이. 그래 알겠어. 그 아마 그 지구과학 시간에 천문학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 초신성 폭발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별의 일생 중에 이제 마지막 중에 하나가 이제 슈퍼노바죠. 그래서 별이 뻥 터지고 나면 그때 뭐 무시무시한 핵분열들이 일어날 거고 그때 엄청난 에너지가 전 우주로 쏟아져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에너지 중에 하나가 바로 요 감마레이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 감마레이가 또 뭐냐면 바로 그 유명한 그 방사능의 간발에. 한 종류입니다. 방사능은 뭐뭐뭐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방사능 뭐뭐뭐 세 가지가 있죠. 방사능이란 말 알죠? 그 예를 들면은 방사능의 성격에 대해서 100% 잘 모른다 하더라도 전 국민적으로 방사능이란 말을 들어본 적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뭐 어느 나라 때문에. 그 동현이가 방사능 피부과 일본. 네, 그래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전 국민이 방사능이란 말은 들어봤을 거고요. 그 방사능에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방사선. 바로 알파, 베타, 감마예요. 그래서 방사능 종류 세 가지를 일컫는 말이 사실은 알파, 베타, 감마거든요. 그래서 저 감마선이 바로 방사능의 한 종류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방사능 중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가장 위험한 녀석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녀석. 그래서 알파선, 베타선보다 감마선이 가장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알파선하고 감마선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 감마레이는 막을 수가 없어요. 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막는 걸 개발하면 노벨상이. 네. 정말 저 아프냐고. 그래서 사실은 방사능을 차폐한다라는 맞아. 기술이 있지만 그 방사능의 일부를 막는 거지 방사능을 완벽하게 막는 방법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우주여행을 계획하지만 우주여행이 사실은 경제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주를 여행한다고 했을 때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방사능을 차폐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우주여행 할 수는 있죠. 네. 할 수는 있는데 우주여행 하고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온갖 방사능에 피폭이 돼가지고 뭐 그냥 일찍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우주여행 하는 것의 대가는 그냥 수명 단축이라고요. 진짜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돈 많아서 우주여행 간다고 해도 그 뭐 우주여행 좋아 갔다 오는데 뭐 일찍 죽어요. 뭐 이렇게 되면 누가 우주여행 가겠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런 문제인데 그럼 왜 방사능을 차폐하기가 어렵느냐? 바로 이 감마레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감마레이는 친생명적이겠어요? 반생명적이겠어요? 얘는 그야말로 진짜 엔타이 바이오틱한 거예요. 엔타이 바이오틱. 생명. 그래서 이 감마레이는 생명 현상이 완전 반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마레이가 있는 곳엔 그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쓰레기 좀 버려올게요. 아니, 요 비닐에 넣어서 비닐에 넣어서 이따 내가 나갈 때 가져가 나. 수퍼노. 자, 그래서 그래서 감마레이는 생명 현상하고 완전 반대에 있는 생명을 완벽하게 파괴하는 녀석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언제 쓰기도 하냐면 식품 포장할 때 쓰기도 해요. 아 진짜요? 네, 식품 포장할 때.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연어 알죠? 연어. 네. 연어. 네. 연어 맛있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자연에서 있어 연어회 먹으면 적 있죠? 네. 그거 되게 빨간색 살 먹으면 보들보들하고 먹으면 되게 밀키한 느낌의 연어회. 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자연에서 낚시해가지고 연어 잡잖아요. 자연에서 이렇게 낚시해가지고 연어 잡으면 네. 그거 회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회로 먹으면 좋대요. 방사능. 뭐 때문에? 중소. 바로 기생충이요. 오. 예, 그 연어는 무지막지한 기생충들이 번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에서 잡은 연어는 절대로 회로 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만약에 자연에서 뭐 생선 같은 꼭 사실은 이거는 연어뿐 아니라 모든 생선이 마찬가지예요.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시안이 시험 기간마다 그래서 자연에서 이렇게 어떤 식품을 얻잖아요. 작년까지 매다. 왜 뭐 시안이 잘안 다.
지한이가 시험 기간마다 맨날 베어그릴스 보면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환이 이제 도깨비 봐야 될 것 같은데. 맞다. 오. 저는 이제 파워레인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다이노버스. 아니 근데 그건 제목인데.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에서 자연에 고립되고 거기서 무슨 생명을 잡아서 먹어야 된다고 하면 무조건 여러분 자연에서 섭취하는 건 어떻게 해서 먹어야 돼요? 무조건 구워서 무조건 가을에서 먹어야 돼요. 물도 그냥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깨끗해 보여도 물 안에 이상한 게 분명 들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자연에 자연 자체에 원래부터 굉장히 위험한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에서 뭔가를 섭취할 때는 반드시 가열해서 물도 끓여서 먹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연어 같은 경우 우리가 회로 먹는 건 절대로 자연에서 직접 얻은 게 아니에요. 쉬운 거. 예, 바로 양식에서 얻은 거고 양식 과정에서는 철저하게 이 뭐냐면 주변 환경을 차단하기 때문에 양식 연어에서는 기생충 같은 게 있기가 좀 어렵죠. 진짜요? 예, 있기가 어려워요. 그걸 충분히 차단을 해요. 그런데 이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래도 모르는 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양식한 연어도 이렇게 이제 뭐냐면은 잡아서 패킹을 한 다음 어떻게 하냐면 감마레이를 한번 쫙 쏘여요. 오. 진짜 폭력적인. 감마레이를 한번 쫙 쏘이면 거 아니야? 거기에 만약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게 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싹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감마레이를 한번 싹 스치고 지나가면 그 뭐냐면은 거기에 있을 수도 있는 기생충은 물론이거니와 그 세균의 바이러스까지 완벽하게 이제 뭐냐면은 박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꽤 오랜 동안 유통시킬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식품 유통에서도 감마레이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주 반생명적이다. 근데 간마레이로 쏜 걸 사람이 또 먹고. 네, 한번 지나가면 끝난 거니까요. 아. 한번 이게 쓱 식품이 지나갈 때 감마레이 그 라이트 소스를 이렇게 살짝 열었다가 또 닫아요. 그럼 이게 빛이 한번 착 쬐었다가 가면 싹 죽고 그냥 괜찮아지는 거예요. 해봤어요. 어? 해봤어요. 내가 해보지도 않아서 왜 저희보고 해보라. 해보라고 하는 난 해보라고 한 적 아니었는데요? 롤체 하면서 들을 수 있다. 자기는 롤체나 하세요. 아유 진짜. 선생님 근데 왜 엑스레이로 안 하나요? 엑스레이를 쓰기도 해요. 진짜. 근데 진짜. 엑스레이는 모든 생명을 100% 죽이긴 좀 그래서 그니까. 시원아 그만해. 감마레이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뭐 엑스레이도 나쁘진 않습니다. 시원아 그만하고 얼른 학원 와. 근데 이제 또 모르겠어요. 좀 너무 위험한 녀석이어서 최근에는 규제가 있어서 잘 안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과거에는 확실히 썼던 방법이긴 해요. 네. 그래서 이 감마레이 하면은 그 유명한 게 바로 뭐예요? 헐구시죠, 헐구. 헐구. 네. 자, 헐구씨 본명이 뭐예요? 이볼 매너. 헐구씨 본명이 브루스 배너 씨예요. 브루스 배너. 그건가? 브루스 배너 씨 직업이 뭐예요? 학자. 직업. 과학자. 직업이 생화학자예요, 생화학자. 오. 그럼 뭘 연구하다? 인체 실험. 바로 생명과 감마레이의 관계는 없어요. 그냥 없어요. 생명과 감마레이의 관계는 없어요. 알겠죠? 감마레이 생명한테 찌면 다 죽여요. 알겠죠? 죽어요. 그러니까 만화책 주인공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야? 뭐 박사인데 생명하고 감마레이의 상관관계를 연구한다. 그냥 연구 리젝이에요. 알겠어요? 네. 네, 다 죽는 거야. 근데 연구한다고 거기 뭐냐면 만화책에 나온 거지. 연구하다가 스스로 감마레이를 우연찮게 사고로 많이 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몸 안에서 뭐가 깨어나느냐? 헐구가 깨어나는 거죠. 헐구가 어떤 일을 해요 보통? 예? 어떤 일을 하냐고요? 어벤져스요. 뭔 질문이야? 그냥 어벤져스.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저. 알겠죠? 이게 감마레이. 그 다음 감마레이보다 조금 약한 빛. 엑스레이. 감마레이보다 약간 빛을 맞잖아. 맞네. 엑스레이라고 하죠. 자, 엑스레이는 물질하고 어떤 상호작용을 할까요? 투과. 엑스레이는 어떤 상호작용을 하냐면 일수가 시대고 있다. 폭풍이 들어온대. 원자 내부 전자 전이를 일으킵니다.
원자 내부 전자 전이를 일으키는 게 바로 엑스레이입니다. 혹시 여러분 전자전이란 말 알아요? 네. 전자전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전자전이. 전자의 이동. 오. 전자전이. 자, 이제 재밌는 표현.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단어들을 영어로 기억해 두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시험이 영어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전자전이를 영어로 일렉트론 트랜지션. 나가네. 요걸 뭐라고 번역한 거냐면 전자전이. 전자전이 이렇게 번역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어딘가에 속박된 전자. 그 어딘가에 속박된 전자의 왜 그래 그래. 그 어딘가에 속박된 전자의 오. 바로 역학적 에너지. 그것이 변하는 것. 그런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 전자전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아시겠죠? 자, 역학적 에너지는 뭐하고 뭘 더한 거예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에 속박돼 있다는 말이 있는데 전자가 어떻게 속박돼 있을 수 있죠? 오르가나 큐, 럭스 큐. 예? 뭐라고요? 오르가는 큐. 그게 뭐예요? 자이라. 자, 전자가 속박돼 있다. 어떤 식으로 속박돼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동현이가 속박 다 하고 싶어요. 전자가 어떤 식으로 속박당할 수 있어요? 원궤도. 바로 전자가 원자에 속박돼 있을 수도 있고요. 분자에 속박돼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뭐야? 원자에 속박된다는 건 뭐냐면 원자는 전기적으로 원자 핵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원자 핵은 플러스잖아요. 네. 플러스인 원자 핵에 마이너스인 전자가 정전기적으로 끌려 있는 것. 그런 상황을 내가 지금 속박이라고 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전자가 어떤 원자에게 매여 있을 때 그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가 여러 다른 상태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게 달라지는 상황을 일렉트론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 중에 예를 들면 전기 콘센트에서 나오는 전자 있죠. 네. 걔는 일렉트론 트랜지션 해야 안 해요? 그건 안 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일렉트론 트랜지션이 없어요. 왜죠? 오직 전자 속박대기야. 자유전자. 그렇죠. 바로 전기 콘센트에서 나오는 전자는 속박된 전자가 아니라 프리 일렉트론, 자유전자이기 때문에 일렉트론 트랜지션 현상이 없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일렉트론 트랜지션은 어디서 벌어지는 거다? 속박된 전자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알겠죠? 네. 그런데 그 전자의 전자 전이가 어디서 일어난다? 원자 핵 가까이에 있는 내부 전자에서 일어날 때 관여하는 빛 에너지가 엑스레이라고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 내부 전자 말고 무슨 전자가 있을 수 있어요? 최외곽 전자가 있을 수 있죠. 네. 쳤네. 그 어떤 물질의 최외곽 전자 외에 그 최외곽 전자 안쪽에 있는 전자를 내부 전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여러분 내부 전자 영어로 뭐라고 해요? 안에 있는 전자. 자, 여기 보시면 인사이드 아웃. 최외곽 전자는 영어로 뭐라고 해요? 아웃사이더. 맨날 우리가 최외곽 전자라고 했더니 최외곽 전자 영어로 뭐라고 해요? 아웃 일렉트로. 밸런스. 아이, 밸런스 일렉트론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예? 밸런스. 네, 밸런스 일렉트론이 최외곽 전자. 알겠죠? 밸런스 한 친구. 그러면 내부 전자는 영어로 뭐라고 해요? 내부 전자. 진짜다. 이게 뭐지? 제 맞지? 이게 옥스토비 책 같은 데 있는데 이런 단어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런 단어를 내부 전자를 영어로 뭐라고요? 언밸런스. 자, 이제 코어 일렉트론이라고 오, 비슷하네. 합니다. 아시겠죠?
자, 코어란 말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죠. 네. 왜 뭐 운동할 때 코어를 단련한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네. 그때 그 코어예요. 아시겠어요? 밸런스가 좋아지면 코어를 달려야.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쓰는 최외곽 전자 아니고 핵에 조금 더 가까이 붙어 있는 걸 코어 일렉트론이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말로 내부 전자라고 번역한다고요. 알겠죠? 네. 그럼 당연히 최외곽 전자와 내부 전자 중 어디가 더 강력하게 속박돼 있겠어요? 내부. 당연히 내부겠죠. 네. 그러니까 그 강력한 전자마저 떨어뜨려 낼 수 있는 에너지가 뭐라고요? 엑스레이.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까? 네. 됐죠? 저 밸런스가 저희가 아는 밸런스가 네, 다른 말로 쓰면 균형이란 이거 밸런스 가치란 뜻이겠죠. B. 네. 그거는 균형이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V 이거는 이게 가치 이렇게 뭐 의미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이거를 화학에서는 최외곽 전자로 이제 번역해서 쓰는 거고요. 네. 코고모 진짜 개쎄네 이 싸바는 이거. 오. 코고모 왜 이렇게 족같지? 이거 이겼는데. 오씨. 이게 피지컬 차이. 와. 자, 그리고 이 엑스레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어디서 쓰죠? 여러분 다 아는 건데. 병원. 바로 뭐냐면 병원 진단용으로 사용하죠. 의료 진단용으로. 지나나. 지나나. 그래서 왜 뭐 얘는 뼈 같은 거나 뭐 이런 이렇게 뭐 관절 같은 거 다쳤을 때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는다고 하는 그 엑스레이가 바로 저 엑스레이라고요. 아시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물질하고 이런 상호작용을 하는데 실제 응용에서는 이런 것도 한다. 됐죠? 네. 됐죠. 자, 엑스레이보다 조금 약한 빛을 뭐라고 할까요? 자외선. 엑스레이보다 약간 조금 더 약한 빛을 뭐라고 부르냐면 맞네. 얼트라 바이올렛이라고 합니다. 왜 다 맞추는 거야? 우리말 번역은 뭐예요? 얼트라 바이올렛. 우리말 번역은 자외선. 뭡니까? 자외선. 왜 나 그런 말 했노? 됐죠? 자외선. 그 얼트라 바이올렛을 줄임말로 뭐라고 씁니까? UV. UV라고 하죠. UV. 자, 자외선 맞습니다. 자외선. 그 유명한 자외선. 바이올렛 왜 이렇게 세? 오 바이올렛. 울트라 지가 바이올렛 왜 바이올렛. 이렇게 세? 자, 그리고 그 자외선보다 또 조금 약한 빛이 뭡니까? 그 자외선보다 조금 약한 빛. 그걸 우리가 비저블이라고 하죠. 비저블. 우리말 번역은 가시광선. 지환아 그만 섹시해. 오동이가 맞췄는데. 아 그래 원호아. 자, 그럼 사실 우리는 자외선이라는 말과 가시광선이라는 말을 완전히 구분해서 쓰잖아요. 네. 구분해서 쓰죠.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사용하는 빛이고 얘는 그렇진 않기 때문에 UV하고 비저블 영역을 구분하지만 물질적 측면에서는 UV하고 비저블은 같은 영역의 빛이에요. 오. 같은 영역의 빛이에요. 그래서 사람 기준으로 자외선이다 가시광선이다라고 구분하는 거지 물질적 측면에서는 UV하고 비저블은 같은 일을 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UV 비저블이라고 이렇게 연결해서 써요. 무슨 말 알겠죠? 네. 네. 그러면 UV 비저블이 하는 역할이 뭐냐? 바로 물질의 최외곽 전자 전이에 UV 비저블 영역의 빛이 사용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유지 알겠죠? 그래. 너무 대답을 안 하네. 대답을 싸가지고. 됐죠? 네. 대답 안 해도 참아요. 그래요. 자, 봅시다. 왜 이렇게 자, 진짜로 그래서 코고모 이 씨발. 순서 감마레이, 엑스레이, 그다음에 UV 비저블 같이 알아두시고요. 네. 자, 그다음 비저블보다 더 약한 빛을 뭐라고 해요? 저기에서. 비저블보다 더 약한 빛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어. 레드. 인프라레드라고 얘기합니다. 레드 새끼야. 갑자기. 우리말 번역은 뭐예요? 저기에서. 네, 우리말 번역은 적외선이고요. 아래. 줄여서 어떻게 쓰죠? 새끼야. 줄여서 IR. 바로 IR이라고 씁니다. FTIR. IR이라고 씁니다. F자 IR 저희 시험 쳤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그때 그 IR입니다.
지원아 지랄하지 마. 아무것도 안 했네. 자, 그러면 이 적외선, 그 인프라레드라고 하는 적외선, 이 녀석은 물질과 어떤 상호작용을 할까요? 적외선은 물질과 어떤 상호작용을 홍채 할까요? 인식 아유 지랄한다. 할 때 쓰는 거. 안 되냐? 적외선은 물질과 어떤 레이저. 상호작용을 할까요? 귀 치료. 이 녀석은 오? 바로 분자 문제. 진동을 일으킵니다. 기치료 비슷하네. 분자 진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 1차 고사 때 IR 분광학 있었잖아요. 적외선 분광학 있었잖아요. 네. 그때 사실 내가 분자 진동이라는 말을 썼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보라고 했던 IR 강의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내가 막 얘기를 했었다고요. 인정.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적외선을 쪼이게 되면 그걸 맞은 분자들이 결합을 중심으로 한 진동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분자에 적외선이 들어가면 진동을 한다. 알겠죠? 꼭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이때 우리는 무슨 걸 배우기도 했었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IR 스펙트로스코피. 스펙트로스코피. 요거를 우리가 공부하기도 했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말 번역이 뭐예요? IR 스펙트로스코피 우리말 번역은 뭐예요? 우리말 번역. 우리말 번역 뭐겠어요? 적외선 분광학. 무슨 말 되겠죠? 적외선 분광학. 그러면 이 적외선 분광학은 어떤 목적이 있냐면 바로 분자 내 특정 작용기 검출이었죠. 네. 기억나요? 페인. 그래서 이거 정말 맞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면은 1800 웨이브 넘버 근처에서 흡수픽이 나타난다. 유기분자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CC. 탄소 산소 이중결합. CO 이중결합. CO 이중결합이 1800 웨이브 넘버 가장 유명한 녀석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IR 분광학에서 가장 유명한 게 1800 웨이브 넘버잖아요. 알겠어요? 나도 네. IR 분광학은 내 전공이 아니어서 100% 아는 건 아니지만 그런 나도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는 게 1750에서 1800. 그게 바로 IR 분광학으로 우리가 보통 알아내는 가장 보통의 것이라고요. 알겠죠? 네. 네. 자, IR 분광학이 있다면 당연히 여기서 UV 비저블 분광학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있겠죠? UV 비저블 분광학 옥스토비 책에 소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일부 소개가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이 녀석은 어디에 사용되느냐? 분자 내 여러분 그거 이런 말 기억할란가 모르겠는데 호모와 루모의 오. 구조를 아는 척하는 거 존나. 분석할 때 UV 비저블 스펙트로스코피를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 MO 이론 할 때 저 UV 비저블 스펙트로스코피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배울 것들을 쭉 나열해 본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네. 그죠? 호모 루머는 뭐 줄임말이죠? 호모 하이. 호모 루머는 뭐예요? 하이연데. 하이. 호모 사피엔스요. 호모 루머는 어. 원홍아 호모 루머는 뭐예요? 원홍아 아무래도 저쪽보다 여기가 더 편해요 오는 게? 그래요? 제가 그 칸 그래요? 그리고 잘했어요. 한거 아니에요? 칸. 전자. 그렇죠, 그렇죠. 전자 배치. 아니 제대로 말해. 그래요. 그래요. 전자 배치. 아니 원홍이가 여기 자꾸 와줘서 고마워서요. 반가워서. 아니 여기 와줘서 고맙다니까요. 아니 뭐 이상한 인간이네. 아 선생님 그렇게 말해주지 마세요. 진짜. 아 화나네 진짜. 그 베스트 프렌드예요. 그거 그래요? 하시고 말아야 됩니다. 아 그래요? 아니 뭐. 아 화난다. 원홍이 좋은 대로 하시면 돼요. 난 다 좋아요. 원홍이 좋은 대로 하시면 돼요. 이상한 사람 얘도 이상한 사람. 자 여기 호모 루모 뭐 줄임말이었어요? 하이. 호모 루모는 하이로. 물론 나중에 또 하겠지만 네, 맞다니까. 더 하우츠. 네? 하이스트. 하이이스트 아 적당히 해야지 그냥. 오큐파이드 몰리큘라 오. 오비탈 오비탈.
이걸 줄임말이 뭐예요? 호모. 호모예요. 아시겠죠? 호모사피엔스. Highest occupied molecular orbital 뜻은 뭐예요? 가장 높은 음. 오비탈. 음. 분자 오비탈. 자, 뭐냐면 전자가 들어차 있는 몰리큘라 오비탈 중 MO. 가장 고에너지 준위. 아하. 아 지금 혹은 이렇게 봐도 좋겠네요. 최외곽 오비탈이요. 오. 네, 벌써 끝나겠네. 나 왜 이성이 있었는데 정말.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호모. 알겠죠? 예? 네. 루모는 뭐예요? 루모. 가장 낮은 에너지 순위. 루모는 the lowest unoccupied 오, 갑자기. molecular orbital. 자, 아시겠어요? 이걸 줄임말입니다. 루모. 알겠죠? 네. 그러면 의미는 뭐겠어요? 전자 지워진 아, 에너지 맞다. 가장 조에너지 준위. 자, 뭐냐면 전자가 없는 MO 중 가장 저에너지 준위. 아하. 호라. 그게 사실인가요? 또 돌렸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루모. 아시겠죠? 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친절한 주잖아. 와. 정말 진짜 아니 고마워해야 할 와. 말인데 왜 갑자기 화를 내고. 근데 이건 고마워해야 되는 어, 거야. 네 진짜 정말. 다음부터 와, 그냥 안 줄게요 그러면. 진짜 내 아들이었으면 진짜 와, 진짜 멍석말이 했을 것 같아요, 진짜. 여보세요. 와, 진짜 정말. 해보시라고. 네. 하지도 못하면서 먹는 게다 멍청만. 그냥 나의 욕망만 얘기하는 거죠, 그냥. 아니, 사람이 욕망대로 살면 그게 사람이에요. 윤석열이지. 아유, 진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아, 나 정말. 아, 그래, 알았어요. 네, 그래. 왜요? 이상하게 됐다. 어디요? 베이프지 왜 이렇게 거의. 어? 하하하하.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으유, 진짜.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의 구조를 알 때 그 활용하는 그 분광학이 인디비주얼 스펙트로스코피인데 요거 나중에 이제 분자궤도 함수 챕터에서 한번 나오니까 그때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해요. 네. 지금은 이런 게 있다라고 이제 이 단어들을 외워야겠죠. 단어들을. 에모. 에모 할 때 나오죠. 에모도 옛날에 에모 알아요. 했었죠. 옛날에 했었죠. 자, IR까지 했고요. 자, 그다음 IR보다 조금 그리고 또 하나. 사이다. 이- 사이다 없어요? 적외선이 사람이 많아. 적외선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어디에 쓰일까요? 비치료. 오 아니 저 뭘 빨리 계속 말하고. 비치료야. 이를 치료해버릴까 그냥. 자, 적외선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디서 쓰일까요? 홍채 인식. 아 온도 체크. 그 강도 못 들어오게 막는 그림. 방금 도윤이가 뭐라 그랬냐면 요렇게. 영어로 말해야지. 아, 한글이 나와. 열죠. 열. 모든 종류의 열이 바로 적외선이에요.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히터 나오잖아요. 네. 그 나오는 히터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빛이 쪼여지고 있거든요. 그게 적외선이에요. 믿을 수 없습니다. 혹은 여러분 뭐 백열등. 집에 가면 이렇게 바닥 난방 해가지고 바닥이 따뜻하자 할 수 있잖아요. 네. 그 따뜻한 방바닥에서도 빛이 올라오거든요. 그게 적외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따뜻하다라고 느낄 때 우리 피부에 닿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가 그게 다 적외선이에요. 알겠죠? 이해하셨죠? 네. 자, 왜냐? 적외선이 우리 피부에 닿으면 우리 피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화요. 자, 우리 피부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단백질.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단백질은 무슨 화학 결합으로 구성돼요? 펩타이드 결합으로 구성되죠. 오, 시그마 RND. 내가 왜 시발이 넘었지? 진짜 왜 이런 식으로
자, 펩타이드 결합에 대해서 나중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고 이 펩타이드 결합이 모여 만들어진 게 그게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고수인데? 아니 센 거. 무슨 말 알겠죠? 안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단백질은 펩타이드 결합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단백질 안에 가장 기본적인 결합이 펩타이드 결합인데 그 펩타이드 결합이 이제 탄소 산소 질소 이렇게 돼 있는 결합에서 거기서 IR이라고 하는 적외선을 딱 받으면 그 결합이 어떻게 된다? 진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저기 막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목욕하다가 아니면 찜질방 가서 때 밀려고 떼수건을 하면 이 피부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때 나오기 전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이렇게 뜨끈뜨끈한 열감이 느껴지죠? 네. 바로 뭐냐면 이렇게 마찰하다 보면 열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 적외선을 받은 펩타이드 결합이 진동하다가 펩타이드 결합끼리 이렇게 부비부비 되면서 마찰열이 발생할 거라고요. 그걸 우리가 열이다라고 느낌을 받는 거라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네. 네. 그다음 적외선보다 조금 약한 빛. 마이크로파. 정답. 에헤 내가 먼저 해. 오. 방금 올렸다. 왜 그래? 왜 그래? 아왜 아니 왜 그래? 그만하면 줘라 빨리. 아 자, 봐라. 그다음 적외선보다 조금 약한 빛을 뭐라고 부르냐면 건들지 마요. 바로 나안 건드렸는데. 머리 쳤다 이거. 아뭐 개소리야. 이 새끼 진짜 정리해서 이렇게 얘가 건드려가지고 머리 쳐진 건데. 씨. 결국 머리 된 거 맞죠?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합니다. 아 씨발 그냥 족같네 진짜. 이거 먼저 촉각 깨잖아. 이거 언제 족같 깨지 씨발. 아니 네가 그 정도 계속 긁었잖아. 쳐라. 씨발 지 돈 몇 개 벌었다 그냥 족할 거야. 아 일단 꺼질게요. 아니 지가 잘못했으면 사과도 안 하는데. 씨발 지가 먼저 잘못했으면 지가 머리 치면 생각 안 나. 쳐라. 네가 방금 말해라며 씨발려나. 적당히 하지 그냥. 자, 저. 네가 머리 치지 말던가. 왜 이때까지 긁어놓고서 왜 한 번 한 사람 갖고 이러는데. 왜 이래? 적당히 해야지 그냥. 네가 족같네. 자, 보세요. 게임 하나 게 아, 진짜 이 사람들. 머리를 치지 말던가. 이거를 네 번을 쳐치고 있네. 못 쳤는데. 진짜. 나 정말 진짜. 초등학생을 데려놓고 수업을 하지 진짜. 이 사람들 진짜. 자, 봅시다. 자, 적외선보다 조금 약한 빛을 뭐라고 해요? 마이크로웨이브. 우리말 번역은? 마이크로파. 우리말 번역은 없어요. 그냥 어떻게 쓰냐면 파. 알겠죠? 마이크로파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번역한다는 얘기는 번역이 없다는 얘기죠. 자, 마이크로웨이브. 아까 적외선은 분자 진동과 관계가 있다고 했죠. 마이크로웨이브는 무엇과 회전. 관계가 있을까요? 바로 분자 회전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를 받게 되면 분자가 어떻게 된다? 뱅글뱅글 회전할 수 있어요.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마이크로웨이브를 활용한 저 분광학도 있을까요? 전자레인지. 있을까요? 마이크로웨이브를 활용한 분광학도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할까요? 전자레인지. 바로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할 거고요. 이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로스코피는 뭘 알아내는 데 쓸까요? 뭘 알아내는 데 쓸까요? 자, 마이크로웨이브를 분자에 쪼이면 분자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회전이요. 뱅글뱅글 회전한다고 했죠. 회전 운동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뭐냐면은 물리량이 뭐죠? 회전 운동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물리량. 토크. 토크. 근데 토크는 이제 그 회전 운동을 시키는 근원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과학 운동량. 그것도 토크의 일부죠. 회전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 물리량. 바로 관성 모멘트요. 관성 모멘트. 관성 모멘트는 뭐하고 뭐로 구성되죠? 질량하고 길이가 관여하죠. 즉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로스코피를 사용하면 분자를 회전시켜서 뭘 할 수 있냐면 분자의 관성 모멘트를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럼 분자의 관성 모멘트를 알아낸다? 분자의 뭘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합 길이요. 그래서 분자 결합 길이에 대한 연구를 할 때 바로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로스코피를 써요. 여러분 왜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탄소 단일 결합 몇 옹스롬, 이중 결합 몇 옹스롬 이런 식으로 실제로 결합 길이가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본 적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뭐 2옹스트롬, 3옹스트롬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긴 거리예요. 너무너무 짧은 거리예요. 너무너무 짧은 거리. 사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짧은 거리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알아내냐고요. 요걸로 알아낸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회전을 시키면 그 회전과 관련된 관성 모멘트를 알 수 있고 관성 모멘트는 질량하고 결합 길이가 곱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관성 모멘트 가장 기본적인 수식이 뭐예요? I는 mr 제곱이잖아요. 이게 관성 모멘트, 가장 기본적인 관성 모멘트.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회전 축이 있고 이런 식으로 질량이 있고 거리 r이 있을 때 얘가 이렇게 뱅글뱅글 돈다 라고 하면 나타나는 관성 모멘트가 이거잖아요. 그럼 얘가 분자나 원자다. 그럼 분자나 원자의 질량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알 수 있어요. 분자나 원자의 질량은 어디에 표기돼 있어요? 분자나 원자의 질량은 어디에 다 표시가 돼 있어요? 비율표. 주기율표 있잖아요. 주기율표에 원자량 다 있잖아요. 그 원자량 더하기 하면 분자량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나 분자의 질량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질량을 알고 있는데 관성 모멘트를 알았다. 그럼 뭘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합 거리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마이크로웨이브를 활용하면 분자의 결합 길이를 알아낼 수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예시를 통해 알아낼 수 있느냐는 다음에 해보도록 하고 어쨌건 의미는 이거란 얘기죠. 알겠죠? 네. 이 마이크로웨이브를 활용한 일상생활에서의 테크닉은 뭐예요? 바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통신이죠. 통신. 통신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휴대전화로 전화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전화할 때 전화 걸고 전화 받고 하잖아요. 네. 그 여러분 휴대전화에 들락날락하는 빛 에너지가 마이크로. 그게 마이크로웨이브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알겠죠?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를 통신에서 활용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알겠죠? 네. 어디서 활용할 수도 있냐면 통신을 적외선으로 통신할 수도 있습니다. 적외선으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뭐냐면 그 애플 기기에 그 에어드랍이라는 테크닉 있죠? 네. 그게 적외선으로 통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 기기끼리 대단한 테크닉 아니에요. 다 알려진 테크닉이고 그걸 애플이 차용해서 썼을 뿐인데 그 애플 기기 사이에 에어드랍이라는 거 알죠? 이렇게 뭐 파일 이렇게 하면은 뿅 수락하시겠습니까? 얘하면 뿅 오고 하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가까이 있는 그 애플 기기끼리 적외선이 나와요. 그럼 사실 통신을 감마레이로 통신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어요. 다 돼요. 근데 왜 적외선 말고 마이크로웨이브로 주로 하느냐? 여러분 물리 시간에 회절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회절? 네. 회절? 네. 회절이 뭐예요? 회절이 뭐예요? 회절? 꺾이는 거. 회절이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방문을 닫아둬도 문 바깥에 있는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소리 방문을 닫아뒀는데도 문 바깥에 있는 소리가 들리죠. 네. 이런 현상을 회절이라고 하죠. 뭐냐면 여러분 잘 봐요. 문을 닫아 놓으면 문 밖에 있는 사람 들어올 수 있어요? 절대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죠. 그런데 문을 닫아 두어도 소리는 들어오죠. 네. 이게 바로 입자와 웨이브 사이의 가장 큰 차이 회절이에요. 입자는 회절해요, 회절 못해요? 고전적 입자는 회절 못한다고요. 문 닫아 놓으면 사람 못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문 닫아둬도 소리는 들어오죠. 이게 웨이브의 가장 입자와 차이가 나는 성격인 회절이라고요. 알겠어요? 그런데 어떤 그 파장이 어떤 웨이브가 또 회절을 잘하느냐? 파장이 길수록 회절을 잘해요. 파장이 짧을수록 회절을 잘 못해요. 뭔 말이냐면 문을 닫아두면 소리는 잘 새어 들어오지만 문을 닫아두면 빛은 잘 새어 들어와요?
빛은 좀 덜 들어와요. 문을 닫아 놓으면 빛은 좀 덜 들어오죠. 물론 틈새로도 빛이 새어나올 수는 있는데 문을 콱 닫아 놓으면 빛은 진짜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빛은 파장이 짧고 소리가 파장이 더 길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IR하고 마이크로웨이브 중 어디가 더 회절을 잘하겠어요? 이게 회절을 잘하고 이게 회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R은 범용 통신에는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뭔 말이냐? 뭔 말이냐면 애플 기기를 하나를 여길 두고 하나를 저 벽 뒤에 둔 상태에서 에어드랍을 하면 기계 찾을 수 있다, 찾기 어렵다? 찾기 어렵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적외선은 회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웨이브보다 파장이 짧아서 그래서 기기를 여기 하나 두고 저 바깥에 두고 뭐냐면 에어드랍을 하면 기계끼리 잘 못 찾아요. 회절하는 정도가 약해서. 그런데 전화기를 여기서 저쪽으로 전화하면 전화 돼요, 안 돼요? 되죠. 왜? 마이크로웨이브를 쓰니까 회절에서 마이크로웨이브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범용 통신에서는 마이크로웨이브를 쓰는 거고요. 가까이 있는 기기 사이에서는 IR을 통해서도 통신이 가능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하십니까? 이해했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웨이브가 일상생활 통신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 마이크로웨이브도 그 안에서 이 마이크로웨이브 안에서도 조금 진동수가 조금 파장이 짧은 게 있고 조금 더 파장이 더 긴 게 있거든요. 그럼 마이크로웨이브 안에서 파장이 조금 더 짧은 거 이건 어디서 사용하냐면 군통신에서 씁니다. 마이크로웨이브 안에서 파장이 조금 더 긴 거 이걸 실생활에서 씁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는데 보통의 군사작전은 건물 안에서 이루어져요. 뻥 뚫린 야외에서 이루어져요. 보통의 군사작전은 뻥 뚫린 야외에서 보통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군사통신에서는 회절이 잘 안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보통 뻥 뚫려 있는 데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뻥 뚫려서 대포도 쏘고 막 이러니까 회절을 좀 덜 한다 하더라도 정확한 에너지를 이렇게 주고받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군통신에서는 마이크로웨이브에서도 조금 더 그 파장이 짧은 걸 쓰고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통신은 건물 안에서 우리가 전화를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회절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마이크로웨이브 중에서도 파장이 좀 긴 쪽으로 긴 쪽으로 이쪽 마이크로웨이브를 써 전화 통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 말은 이거 안에 뜯으면 마이크로웨이브 센서가 있겠죠? 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마이크로웨이브 센서를 뜯어서 조작을 해서 이쪽 감응하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가능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뜯어서 안에 있는 마이크로웨이브 센서를 조금 더 범용하게 조금 더 많은 파장을 검출하게 만들어 두면 이 내 전화기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군 통신을 감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그거를 할 수 있느냐? 네. 전기공학과 졸업한 정도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가 화학과를 졸업한 누구나 폭탄을 제조할 수 있듯이 전기공학부를 졸업한 사람은 누구나 변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누가 많이 합니까? 과거 간첩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한다고요. 군통신 같은 걸 감청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렇죠?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통신 말고 마이크로웨이브가 쓰이는 또 하나 영역. 아까 얘기했죠? 전자레인지. 자, 사실 전자레인지는 그 콩글리시죠? 전자레인지 영어로 뭐라고 해요?
전자레인지 영어로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해요. 오? 정말이에요. 아니 오는 어.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하는 거죠. I microwave my bread. 무슨 뜻이에요? 전자레인지 빵을 전자레인지에 돌려. 정답. 마이크로웨이브를 영어로 동사로도 쓰고 명사로도 써요. 그래서 I microwave my bread 하면은 마이 마이크로웨이브. 내 빵을 전자레인지로 데웠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단어 그렇게 써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가 우리나라에서 전자레인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콧물리시고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웨이브를 이 의미로 그대로 쓰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전자레인지가 왜 음식을 데울 수 있어요? 물 분자를 회전시켜. 바로 음식 안에 들어있는 물 분자를 마이크로웨이브가 회전시킬 수 있죠. 그럼 회전을 통해서 물 분자들끼리 뭐 할 수 있겠죠? 회전하다 보면 물 분자들끼리 마찰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마찰열로 음식을 데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전자레인지입니다. 됐죠? 전자레인지는 언제 맨 처음 개발됐죠? 2차 세계대전. 전자레인지는 바로 아폴로 프로젝트 때 개발이 됩니다. 아폴로 네. 아폴로 프로젝트라니? 젤리 이름인데. 달 탐사. 네, 달 탐사요. 나사가 달 탐사할 때 사람 보내죠? 네. 그럼 사람이 우주선에서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우주선들이 밥 먹을 때 맨날 차가운 음식 먹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음식 먹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음식 먹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우주에서는 불 피울 수 있어요? 불 나면 좋대요. 우주에서는 불 나면 좋대요. 왜죠? 붐. 우주에서는 불 나면 끝장나요. 왜죠? 우주에서는 불 나면 끝장나요. 그냥 꺼지는 거예요, 산소. 아, 산소가 있는데 우주선 안에서 불 나면 끝장나는 거예요. 왜냐? 우주선 안은 중력이 있어요? 중력이 없어요? 중력이 없죠. 그럼 잘 봐요. 만약에 땔감을 쌓아놓고 불을 붙였어요. 그럼 땔감에서만 불이 이렇게 일어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만약에 중력이 없으면 이 불이 어떻게 될까요? 중력이 없으면 어딘가에 불이 붙었는데 중력이 없어요. 사방. 그럼 불이 사방으로 돌아다녀요. 이렇게 중력이 없으면. 그러면 어딘가에 불이 붙잖아요. 그럼 불이 어떻게 된다? 그 땔감에 모여 있는 게 아니고요. 땔감과 함께 사방으로 번져나가 이렇게. 그래서 우주에서 어디 조그만 데 불 붙잖아요. 조그만 데 불 붙으면 이건 재앙이에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요. 그래서 우주에서 만약에 가스레인지에 불 붙여서 키잖아요. 그럼 탁 키는 순간 불이 슉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우주에서는 뭐를 쓸 수 없다? 직화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우주에서 음식을 데울 때 불 없이 음식을 데워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는 나사에서 개발한 겁니다. 나사에서 불 없이 음식을 데우기 위해서 개발됐던 게 바로 요 마이크로웨이브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 다음 마이크로웨이브보다 조금 더 약한 빛 라디오파. 바로 봐 라디오 웨이브죠? 네. 자, 라디오 웨이브는 물질과 어떤 상호작용합니까? 라디오 웨이브는 물질과 어떤 상호작용합니까? 원봉아. 이거 왜 뭔데요? 지원아, 라디오 웨이브 물질과 어떤 상호작용합니까? 분자 땡땡 전이 아하. 동현, 무엇과 상호작용합니까? 병짐 우주야. 아, 우주래. 유주야, 무엇과 상호작용합니까? 전자. 바로 봐. 핵, 왜 저? 이는 스핀, 전이. 여러분 스핀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어디서? 스핀 질주. 네, 바로 훈투를 할 때 스핀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그 뭐냐면 훈투를 같은 거 얘기할 때 전자의 스핀이라는 물리량이 있고 그 스핀이 되도록이면 같은 방향으로 정렬될 때 오비탈에 채워져 있는 전자 상태가 안정해진다.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네. 그때 썼던 그 스핀이에요. 근데 그 훈투를 할 때의 스핀은
전자가 가진 스핀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스핀이라는 물리량을 누가 가질 수도 있다? 핵. 몇몇 핵들이 가질 수 있어요. 몇몇 핵들이. 그래서 라디오 웨이브를 쪼이잖아요. 썼네. 그러면 그 라디오 웨이브를 흡수한 핵의 스핀들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핵 스핀을 활용한 분광학을 뭐라고 해요? 핵스핀 전위를 활용하는 분광학을 뭐라고 해요? 핵스핀을 전이시키는 분광학, 라디오 웨이브를 이용한 분광학을 뭐라고 해요? 그게 그 유명한 NMR이에요. NMR이 라디오 웨이브를 이용해서 핵스핀을 바꾸는 방식의 분광학이에요. 알겠죠? 나중에 배울 건데 뉴클리어 매그네틱 레조넌스를 줄여서 NMR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럼 얘는 뭘 알아낼 수 있냐면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 순서 이런 걸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란다. 학교에서 NMR을 할지는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엔 했거든요. 12기는 했었는데 13기는 할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하고 안 한다 말고 근데 NMR이라는 말만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활용하는 게 바로 라디오 웨이브입니다. 자, 이 라디오 웨이브 당연히 우리 일상생활 어디서 씁니까? 라디오. 방송이요. 방송. 자, 왜 마이크로웨이브가 아니라 라디오 웨이브로 방송하는지 알겠죠? 네. 왜겠어요? 회전. 회절을 가장 많이 할 테니까요. 왜냐하면 방송 듣는 사람은 진짜 아무데나 다 숨어서 방송 듣잖아요. 네. 방 안에 건물 안에 다 숨어 있기 때문에 방송이 가능하려면 회절을 아주 잘해야 되기 때문에 나와 있는 빛 에너지 중에서 가장 회절을 잘하는 가장 파장이 긴 걸로 방송에 사용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빛과 물질 사이에 이런 식의 상호작용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래요. 알겠죠? 그래서 요 지식들이 중요하니까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갔다 오세요. 내가 팔 주사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세비카가 안 떠서. 팔 주사하면 기 세지 않나?